안녕하세요. 알렉스가입니다. 지난 6월 뉴스입니다. 바이든 지지율이 높아지자 미국 증시는 하락을 걱정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은 자본에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장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깎아줬던 기업의 법인세,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 21%에서 나중엔 28%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법인세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17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하락하게 되죠. 바이든은 자사주 매입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를 계속 상승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그런 돈들이 자꾸 이제 주식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던 그런 자금이었는데, 바이든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확장을 위한 투자를 해야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금융적으로만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뉴욕 증시는 증시에 들어올 자금이 당장 줄어들게 되니 바이든을 반대했던 거죠. 그런데 10월이 되자 바이든의 지지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미국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책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많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죠. 이전까지 증시의 악재였던 바이든이 갑자기 호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바이든이 속해 있는 야당인 민주당은 더 많이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은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니 더 돈을 넣긴 힘들다, 부양책 규모를 줄이려고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죠.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서 아직도 미국은 추가 부양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트럼프는 어젯밤 엄청난 도발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하원 의회까지 통과가 되었던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제 아예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양책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불안한 게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대규모 추가 부양책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려서 우리나라 증시도 곁다리로 함께 상승을 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재선도 됐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테니 이후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나중에 중국에 대한 2차 무역전쟁도 들어갈 겁니다. 지난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던 걸 기억하시죠? 코스피가 2600선을 뚫고 상승을 했다가 우리나라 증시는 무역전쟁 이후에 1900선까지, 그러니까 700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코로나 보상 문제까지 더해서 이전보다 더 크게 중국을 압박하고 세계 경제는 더 망가질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미국의 돈을 끌어다 주는 거니까 중국에 막 관세 엄청나게 때리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반짝 오를 수도 있는데, 기업 법인세 감세나 미국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있어서 미국은 올랐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미국 증시는 꾸준히 올랐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고래 싸움에 사이에 껴서 완전히 그 새우가 등이 터져버릴 때까지 이렇게 증시가 쭉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중국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주변 나라 사정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로서는 너무 아픈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부양안 협상을 중단하는 데에는 연방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갈등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추가 부양안이 이루어지면 이게 또 야당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가져갈 이득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트럼프만의 협상의 전략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방 대법관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보면,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 트럼프는 연방 판사들을 100명 정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때나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위헌 여부로 갈등이 생길 때 아무래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많은 것이
트럼프에 유리했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 과정에서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불복 선언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이번 대법관까지 트럼프의 사람이 심어진다면 이게 또 상징적으로 어떤 영향을 발휘해서 나중에 대선 이후에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 트럼프가 불복한다든지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그런 준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법관의 카드와 그리고 추가 부양안을 좀 더 그 액수를 낮추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도 어려운데 언제 미국 정치까지 세세하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금 미국 대선 후보자 지지율을 보면 바이든이 51% 그리고 트럼프가 42%로 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도 지지율 조사에서 힐러리가 더 높았는데 결국엔 트럼프가 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당시에 힐러리 지지율 조사에서는 힐러리가 50%를 넘지 못했죠. 만일 지금처럼 바이든의 지지율이 50%가 넘는다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대선 결과가 근소하게 차이가 나면 트럼프는 불복하면서 여러가지 트집을 잡을 수도 있지만 격차가 크게 날수록 뒤집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젯밤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부양책 중단 소식으로 장 막판에 크게 폭락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더 세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이제 트럼프라는 악재에 갇혀서 조금 흔들리며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일단 내 주머니에 돈을 잘 벌어다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저 증시 방향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